분양가 상한제가 오늘부터 민간 아파트로 확대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사실상 공공아파트에만 적용돼 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름에서 보듯이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해서 그 선을 넘겨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사가 비교적 싼 값에 새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정부가 규제하는 겁니다. 상한제 대상은 서울 전 지역과 전국 31곳의 투기 과열 지역입니다. 그런데 당장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진 곳을 정부가 정해서 다음 달 초에 발표합니다. 서울의 경우엔 강남과 이른바 마용성, 그러니까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가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싼 값에 새 집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의지 확고해 보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정부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집값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내려가면 주변 집값의 거품이 꺼지면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어떨까요? 과거 시행 사례를 보면 집값 상승세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실련이 제공한 서울 집값 동향인데요. 과거에 상한제를 시행할 때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시는 대로 두 구간 모두 집값 상승세가 완만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상한제를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상한제가 집값을 낮추는 일정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가격을 낮추면 분양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덜 지어서 결국 공급이 줄고 그러면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이란 주장이 있죠. 정부는 이 주장도 틀렸다고 합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상한제가 시행된 2007년을 기준으로 2008년,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공급 물량이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 공급 물량 이렇게 비교적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작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상한제가 예고된 때가 지난 여름인데 그때부터 집값은 오히려 들썩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상승세입니다.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서울 강남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시장은 상한제가 거론된 지난 7월부터 오름세입니다. 지난해 마이너스로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였지만 이렇게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시장은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시장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건주택 시장, 기존 주택 시장의 그 가격이 또 올라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의 말 한마디가 부동산 시장이나 이 건설 시장에는 큰 파장을 일으키거든요. 네, 문제는 이런 상승 추세가 서울 강남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권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위쪽이 서울이고 아래쪽이 경기도인데 모두 지난 연말에 집값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떨어지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거론된 7월 이후에 모두 오름세입니다. 자, 여기서 드려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상한제 효과를 주장하는 측과 반대로 상한제 효과를 부정하는 듯한 현재 시장 반응은 모두 단기간의 결과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는 거주뿐만 아니라 교육과 투자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어서 풀기가 쉽지 않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책 효과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상한제 시행은 부동산 정책의 역사에서 과연 어떤 기록과 평가를 남길까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과연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친절한 뉴스였습니다.